네, 안녕하세요. 대마 선생입니다.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5일 동안의 길다면 길고, 또, 짧다면 짧은 연휴인데, 어쨌든, 연휴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고, 내일 이제 10월에 첫 번째 짝이 열리는데, 그 연휴 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뉴스가 될 텐데요. 이게, 일단 미국장은 아무래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 거고요.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이 클지 안 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좋은 쪽보다는 좀 안 좋은 쪽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. 있고 차트를 전반적으로 돌려봤을 때 좀 뭔가 애매한 그런 느낌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월 첫째 주 첫 번째 장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요렇게 좀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이번 주가 오션 만기일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맞물려 있는 그런 주기도 하고, 그리고 이번 주도 또 한글날이 끼어 있어요. 그래서 공휴일도 하나 또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음,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떤 분위기로 흘러갈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. 어제 종목들, 어제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네요. 이제 전 거래일의 종목들, 그리고 이월드를 좀 봐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, 이월드, 일단 보고, 그 다음에 전거래일의 세 종목 보고, 그 다음에 오늘의 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여기 선을 그어놨네요. 여기를 이탈을 하자마자 복귀를 했는데, 추세상, 흐름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, 사실. 이렇게 추세가, 이제 돌아서,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, 여기 이제 길게 봤을 때 계속 이제 하락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이렇게 하락의 종목들은 제가 2월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아마 여기 추세가 바뀔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 맞춰서 돌아갈 때는 이 추세를 깨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인데 이 추세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나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돼요. 그러니까 추세를 내가 하락 추세가 아니고 이제 내가 추세를 돌릴 거다라고 하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저점을 잡아줬던 요 라인들을 이제는 지켜주면서 가면은 그러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가격대죠. 3,100원, 3,130원 요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이 추세를 돌리고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가줘야 그래야 좀 기대할 만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세 돌파를 해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, 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이뻐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전거래일의 종목들을 볼게요. 포스코 ICT 요 라인에서 놀아주고 나서 돌파를 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놀아주고 그 다음에 3월선을 지키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라인 깨지 않으면 아직은 추세가 나쁜 게 아니고 지켜주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NCN이죠. 제가 NCN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10% 정도의 슈팅이 당연히 나와줬긴 했는데 기왕 같은 값이면은 NCN보다는 또 더 미동을 추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더라고요. 이게 뭐 물론 뭐 가격적인 뭐 그런 상한가를 가고 얘는 못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래의 모습을 보면 더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가서 연달아서
이 갭상을 좀 크게 했죠. 거의 2연상 개념이거든요.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갖는 거라. 그러면은 이 파워를 생각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NCN보다는 물론 NCN도 약하게 간 건 아닌데 어쨌든 보다는 더미동이 조금 더 센 부분이 있는데 예측은 제가 이 말씀드릴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구대장들 했던 애들이 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.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NCN 같은 경우에 뭐 10% 정도의 슈팅이면 당일에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남더라고요. 어쨌든 뭐 제가 더미동을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NCN만 놓고 말씀드리면 이 음봉의 윗자리까지 이제 여기를 다 못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딱 그 부분까지만 가고 밀렸거든요. 근데 NCN이 차후에 더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완전히 먹고 올라가야 돼요. 그러면은 여기 돌파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가야 그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NS였죠. N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직전 고점에 역사 신고가 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요 구간을 다시 올라서면 다음에 또 그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돌파해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맨하 3월선을 깨지 않으면서 또 이 양봉의 가운데값 이상에서 놀고 있고 거래량이 여전히 터지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월드가 좋게 돼서 가려면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느냐 요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세 종목 말씀드렸던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. 일단은 제가 서두에 이제 종목이 일단은 연휴가 길었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제 확진을 받았다는 부분들 약간의 좀 이런저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시장은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.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중이면 굳이 무리를 하면서 볼 필요 없이 10월 첫째 주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근래에 터진 거래량이 굉장히 좋아요. 좋은 흐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를 2연상을 갔거든요. 2연상을 가고 난 다음에 요 위로 계속 위아래 거리면서 그 고점, 저점 이렇게 높이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라인에 이제 그 저항 구간들을,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들이죠. 이 자리들을 어떤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요 라인들이죠. 하냐에 따라 가지고는 요 구간에 물론 이거를 한 번에 뚫기는 사실상 힘들긴 하는데 뭐 단기로 먹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. 그래서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안 죽고 계속 가고 있어요.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가고 있는 형태는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제대로 실리면서 갔을 때는 여기 매물대랑의 그런 싸움을 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요. 그러면은 물론 뭐 한 번에 뚫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단기로 슈팅이 꽤나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.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돌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3월선이 타고 올라가고 얘가 지금 보시면 3월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지지도 거기 계속 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있거든요. 그러면은 3월선에서 매수 대기를 하시고 이탈하면 자른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줌 인터넷이고요. 두 번째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.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
지금 흐름이 눌림으로 잡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11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요 구간을 깨지 않고 가면은 제일 좋아요.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560원을 깨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단기로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.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밀린다고 했었을 때는 이 밑에 돌파 자리가 있거든요. 요 자리 1340원. 그러면은 이 자리 정확하게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여기는 이미 먹었고 여기를 제대로 먹어 나가면 대신정보통신은 꽤나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무너지더라도 여기 라인만 깨지 않으면 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. 어쨌든 요 구간을 단기적으로 강한 슈팅이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요 구간, 방금 얘기했던 그 1550원, 6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가면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.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은 뭐 워낙에 좋으니까 거래량도 지금 터져주면서 있는데 어쨌든 저항은 확실해요. 요 라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만 저희는 확실히 하면 되니까 음봉을 크게 잘라먹었던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음봉들이 터지면서 거래량도 터졌던 요 라인들을 지켜주면은 흐름이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를 일단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위에서 놀아줬을 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흐름이 이 윗골이 다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월선 어차피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지 확인을 하시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보는 맥점은 8,300원 자리로 볼게요. 8,3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흐름을 만들면 강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해서 줌인터넷, 대신정보통신, 그 다음에 대한과 요 세 종목 네,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서두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불확실성이 워낙에 많아요. 어쨌든 뭐 주식을 좀 주식방에 가입돼 있거나 뭐 어디 뭐 채팅방이나 들어가 계신 분들은 방에서 뭐 트럼프가 뭐 일부러 걸렸다느니 아니면은 뭐 걸린 척 한다느니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기반이거든요. 그래서 주식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옵션 만기 이런 것들이 다 산재되어 있는 주기 때문에 연휴도 길었고요. 그래서 분위기랑 흐름을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세 종목 흐름과 거래량이랑 수급 형태가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공격적인 것보다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지지가 충분히 되는지 수급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연휴 내일부터 또 일하시려면 또 많이 힘드실 텐데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저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